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돈줄이라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길동장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돈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전에 대구에 되게 유명한 뷔페가 하나 있어. 미친 뷔페라고 되게 유명한 뷔페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본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가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괜찮은 뷔페야. 네, 여기를 내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고 싶어서 촬영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거절을 당했어. 그때 거절하시면서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고 나니까 진짜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 영향 때문에 원래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들, 주변에서 찾아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아하긴 했었거든. 왜냐면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었고, 마케팅이 그래도 계속 지속이 돼야지, 계속 알려지고 계속 손님들이 순환이 돼야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돈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했어. 뭔가 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이런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연이 알려지거나 하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행동,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고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돈줄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서울에 되게 유명한 치킨집이 하나 있잖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좀 많이 알려졌던 것처럼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줬던 그런 가게로 많이 알려져서 흔히 말하는 돈줄을 제대로 당한 가게 중에 하나였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메시지로 도와달라는 요청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가게 앞에서 분신을 하겠다, 뭐 죽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알려지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좀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반응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워낙에 착한 사장님, 좋은 사장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뭐 명예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고 공황장애 약도 복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돈줄이라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의도는 진짜 좋을 수 있거든.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돈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좋았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정말 좋은 일 했다, 정말 착한 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문을 받다가 주문을 멈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흘러갔을 텐데, 돈줄이라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 되게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했던 그런 속도보다, 그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주문을 한다라는 거지, 손님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퀄리티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게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예전에 백종원 씨가 출연했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장사의 신이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유명하지. 근데 사실은 은현장 씨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골목식당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마케팅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부분인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의 원래의 기획 취지는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이제 솔루션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했던 가게들을 찾아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 알려지지 않았던 맛집들, 노력했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잖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시청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재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재미라는 게 웃기는 재미도 있고 감동을 주는 재미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화가 나게 하고 댓글을 달게 하고 막 그런 재미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런 원래의 기획 취지에 맞는 집들보다는 준비가 안 된 집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많았기 때문에 가서 그런 솔루션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재미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의 기획 취지와는 다르게 백종 선생님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렇게 솔루션을 약간 더 메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골목식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는 골목식당에 출연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 그 솔루션을 받게 되면 그걸 고치고 SBS라는 메이저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의 가게가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루션 효과에다가 마케팅 효과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대중들이 보기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망하거든.
잘 안 되는 가게도 되게 많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골목식당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거기 있는 가게들이.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우리가 연돈이라는 가게를 되게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돈 사장님은 골목식당을 출연하기 이전부터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을 그때도 정해놨었고 지금도 정해놓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퀄리티를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은 판매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울에서 장사를 할 때랑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장사를 할 때랑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골목식당에 나왔던 집들 중에 되게 백종원 씨한테 극찬을 받았던 집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청파동에 있던 냉면집 같은 경우, 손님들이 찾아갔을 때 되게 혹평을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혹평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백종원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부하가 걸린 거야. 자, 하루에 100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100팀을 넘는 손님을 받아버린 거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워낙에 장사를 안 되던 가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주시고 손님이 몰려오면 너무 고맙고 힘들고 막 그래도 이걸 다 받아내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님이 오시는 손님을 다 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더라도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 방송을 보고 찾아왔는데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 거지. 그러면 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되고 다시는 안 오게 되는 거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에 100팀을 받을 수 있는 가게에서 200팀을 받고 300팀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야. 과부하가 걸리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었던 퀄리티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출연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도 뒤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가주셨잖아. 중간중간 다시 체크를 하러 가주시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바뀐 건 없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골목식당에 나왔던 집들 중에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진짜 몇 가지 안 되거든. 그런 집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못해진 경우도 되게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장사를 하다 보면 그렇거든. 솔직히 말해서 손님을 돌려보낸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아. 한 번에 이렇게 손님이 몰려오게 되면 테이블을 비워놓더라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이제 단골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안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내가 먹었던 퀄리티의 음식과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기다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고, 아, 여기는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골목식당에 나왔던 집들 중에 성공한 집은 되게 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집들이 오히려 나빠진 집들도 많아진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돈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홍대에 있는 집, 이 집은 무슨 집이야? 기억나? 이게 무슨 집인지? 여기 치킨집이거든. 사람들한테 홍대에 있는 집을 물어보면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하거든.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건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갔는데 치킨집인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다시는 안 가. 아까 전에 내가 골목식당에서 얘기했던 그 부작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돈줄이라는 이걸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줄을 서서 먹고 많이 주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결국은 퀄리티가 낮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멀리서 찾아간 손님들에게 퀄리티가 낮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먹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셨다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있는 너희 중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누가 기다리는 걸 좋아해?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기다려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려서 먹으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좋아했던 그 분위기가 아니야.
거기다가 맛도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단골 손님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 맛이 변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아까 전에 내가 골목식당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이 발생한다. 뜨내기 손님은 한번 왔다가 가시고 단골 손님은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뜨내기 손님도 없어지고 단골 손님도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손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살펴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좀 싫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다양한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버는 게 중요해. 내가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번다고 얘기를 해보자고.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이 자영업자가 추구해야 될 어떠한 가치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도 500만 원, 다음 달에도 50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5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그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 꾸준하게 오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퀄리티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손님이 몰리게 되면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고객들은 정말 냉정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실망한 고객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돈줄이라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뭐 주문을 하거나 멀리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기부를 하거나 그분에게 돈을 드린다거나 뭐 선물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줄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도는 진짜 좋아. 항상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줄이라는 게 지금 되게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가 되고 있단 말이야. 물론 아예 알려지지 않은 어떤 가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의도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세상에는 항상 적당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돈줄을 내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데 홍대에 있는 이 치킨집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이런 돈줄로서 돌아와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막 뉴스에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왜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막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막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돈줄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돈줄이라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어딜 가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는 되게 좋지만 나쁜 결과를 많이 내고 있다면 사실 그건 없어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요즘에는 어떤 그런 감동 사례나 이런 돈줄을 노리고 이렇게 막 자작을 하는 경우도 되게 나는 많이 봤어.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웃기지. 왜냐면 사실 돈줄을 당하게 된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 가게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거든. 오히려 나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갔으면 좋겠지. 한꺼번에 갑자기 막 어떤 좋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막 손님들이 몰려오는 그런 건 솔직히 나는 진짜 원하지 않거든. 돈줄을 위해서 스스로의 미담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조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 되게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 장사의 신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해서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기회와 희망을 한번 얻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돈줄을 통해서 내가 한번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진짜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사라는 건 결국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 오래 벌기 위해선 퀄리티와 서비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거든.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오랫동안 이걸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오늘 처음으로 반말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반말로 얘기하는 거 되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편하니까 앞으로도 반말로 얘기를 더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길동장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